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센터 소장 이우지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주 축산 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661호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유촉직 위원회 반려동물 활동가 등을 추가하여 동물보호 복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어제 뵀는데 또 뵈는 것 같아서 우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일부 개정 조례들 우리 위원회 2분 늘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네, 2명을 늘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뭐 조례상으로든지 아니면 법령상으로 뭐 12명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시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2명 정도 더 이제 기존에는 주로 이제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동물병원 원장 또 교수 이제 그런 분들이 주라서 저희가 민간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신 분들을 더 추가해서 그런 시민의 직접적 의견도 좀 청취할 필요가 있고 정책에 반영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2명 좀 증언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2분하고 공무원분들은 뭐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분 늘리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2분을 좀 추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2분 추가하는 그분들의 이제 지금 뭐 그분들 직업이라든지. 위촉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 동물보호 동물 구조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가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을 좀 많이 구성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회 이게 실은 1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도 뭐 특별히 뭐 위원회 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뭐 그런 건 없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매년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물 보호 복지와 관련된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현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불편하게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평택시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근데 실은 여기서 특별한 사항들이 별로 중간중간 발생할 사항들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위원을 두 분을 좀 늘린다는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또 회의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가 꼭 두 분까지 더 추가로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부분에서 좀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 사항이 중간에 뭐 상당히 뭐 이런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대한 운영에 대한 상당히 좀 긴급 사항이 요하거나 그 동안에 운영을 해왔는데 좀 긴급하게 많은 일들 현안 문제를 다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을 좀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뭐 너무 보편적인 위원회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두 분을 좀 늘린다는 생각에 좀 질의를 좀 드렸는데 뭐 아무튼 뭐 많은 현안이 있을 거라 앞으로 짐작을 해서 위원 두 분을 늘리신 거라고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는 1년에 한 두 번에서 기본 이제 2회 정도 2회 실시하고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특별히 2회 이상 하진 않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심각하게 신중히 한번 의원 수를 변동에 대한 부분은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남영 의원님. 예, 뭐 이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회 그 위원분들 현황을 보니까 거의 10명이에요. 10분이고 수원시가 9분이고 수원시는 이제 100만 특례 도시인데도 9분이고 안양시가 15분, 화성시가 15분. 그리고 뭐 저희 평택시 위원 명단을 보니까 뭐 남녀 평등 뭐 그런 저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모든 이제 위원회에는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반씩 성비를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별 반반씩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위촉직 하시려고- 위원회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그 공문을 하시겠지만 뭐 특정인이 뭐 개입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예. 그 위원님들 그 출석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12만 원 나갔습니다. 12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연 2회에서 3회? 그 매회 할 때마다 그 이제 12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기 몇 번 정도 금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연간?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2회 예. 24만 원. 뭐 남녀 평등에 대한 뭐 성별적으로도 간다 그러면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럼 뭐 이 타 시군에는 10명 우리 경기도의 타 그 시군에는 10분 이렇게 의원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5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회 이제 당연직으로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는 기술센터 소장하고 관련된 담당 과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여기- 대부분 여기 위촉직은 위원 명단에 4명 보면은 정도. 예, 의원 명단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예. 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의원 중에 남자를 한 분 빼시면 되겠네. 그럼 5명 맞잖아요. 지금 남자가 6명, 여자가 4분인데 남자를 하나 빼고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은 2명은 제외하고 위촉직 8분 중에 현재 성비는 이제 남녀 공이 4명씩 50% 맞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사실. 이걸 구태여 12명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지금 현재가 남성분이 6분, 여성분이 4분인데 구태여 12명을 맞추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성비를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다양한 민간 쪽에 이제 반려동물 이제 의견이라든지 정책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12명으로 꼭 가야 되겠다. 평택은. 이거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12명으로 이게 맞추려고 하는 부분을? 뭐 이제 축산 반려동물과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 금년도에 그 동물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길고양이 문제도 나왔고 해서 이제 활동가 분들을 좀 많이 그 좀 두 분 정도를 그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요번에 2명 정도를 저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동물원장님이 두 분이 들어가 계셔요. 남자분이. 동물병원 원장님이. 동물병원 원장님을 두 분을 넣게 된 경위는 뭐 두 분 중에 어쨌든 뭐 바쁘신 분은 참석 못하고 그러니까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참석하시면은 된다라는 뜻으로다가 두 분을 모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그 전문직이니까 한 분만 모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도 뭐 우리 18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18분 중에 한 분만 모시면 되는 거고. 이게 딱히 그 10분 중에 그 당연직 빼고는 뭐 의원님이 2명이어야 된다, 뭐 동물병원장이 2명이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위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거 다시 정리해 보세요. 10명으로 맞춰 보는 쪽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남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 반려 동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개하고 고양이만 이렇게 우리 검토 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보면 개하고 고양이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타 외에도 반려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지금 개하고 고양이만 등록된 수치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등록은 안 돼 있지만은 이 이상으로 많을 것 같아요. 호수로 따지면 엄청 많죠. 그리고 등록도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고 그 예상하거나 지금 과거에 변화된 동물 수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네. 지금 동물보호법에서는 그 등록 대상이 그 이제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돼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희망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개와 고양이로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햄스터나 기니아 피그나 뭐 이런 금붕어 종류들을 많이 키우는 거로 전체 이렇게 다해명으로 평택시에 반려동물이 뭐 개체 수하고 보통 뭐 집계가 됐어요? 된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 개와 고양이 외에는 그 파악된 게 없습니다. 등록 안 된 거는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등록은 해마다 12% 정도씩 늘어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 정도씩 늘어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가구 수도 물론 늘어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 수는 34,00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직계 자료를 가져오신 건데 그 마리수는 개하고 고양이에서 한 49,000 정도 되고 그럼 가구당 개가 한 1.43마리 정도, 1.5마리 정도 되는데 고양이도 1.3마리 정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계 12%씩 늘어나면 추계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시키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그냥 이 형식적인 얘기 말고 이제 그걸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셔봐. 지금 다른 지자체는 15명까지 돼 있고 보통 10명이라는 얘기죠. 늘려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동물을 위한 좋은 복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예산들이 합당한 예산들이 좋은 곳에 많이 쓰이면 좋잖아요. 그 팩트가 뭐예요? 2명 더 늘리려고 하는 팩트. 그냥 일상적인 그 형식적인 얘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좀 축산 반려동물과장이 이제 얘기했듯이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듣고 네. 있는데 실제 이제 이분이 학계라든지 뭐 동물병원 전문 이제 교수님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저희가 민원으로 받는 이제 목소리는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동물복지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이제 축산 동물 반려동물과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양이 이제 예산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문화 확산이 이제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위원회 말고 자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정식적으로 위원회 틀 안에 이제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얘기 듣는 것도 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기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은 못하지만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되거나 그렇게 관리하는 이제 비율로 보면 통상적으로 한 전체 들어오는 동물의 대부분이 이제 개와 고양이고 그 나머지 한 2% 정도가 특수동물이거든요. 아까 말하면 기니피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 뭐 물론 금붕어나 그런 부분은 빠지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2에서 5% 정도가 기타 동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행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다양한 그 의견들 또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100%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의견을 듣고 요 위원회에서 나오는 좋은 대안들을 갖다 좀 접목을 시키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찌 됐건 지금 10명에서 2명을 늘리는 건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동물 복지예요. 예. 네네. 그래서 2명이 더 필요한 한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고양이 전체 출산하면 20만 마리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만 마리 등록 안 된 것도 다 포함하면 20만 마리 넘는다. 한 18만, 19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계를 해보면 등록 안 하고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니까 대부분. 등록 안 됐어도 동물 복지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나름대로 가정에서 동물 복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현입니다. 혹시 저희 등록 현황만 봐서는 뭐 아까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황이 훨씬 더 많다고는 하시는데만 등록 현황이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많은가요? 등록 현황으로만 봐서는. 그 시군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특정해서 비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 인구수가 많으면은 등록 마리수도 많고요. 예. 많아지고 아까 2명을 그 길고양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길고양이들 뭐 실태 조사도 뭐 필요하고 해서 2명을 더 선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길고양이나 아니면 뭐 동물 그 복지에서 그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그 현장 조사하는 위원회는 따로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2명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 2명이 뭐 실태 조사를 하면 1년에 2번 했는데 실태 조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태 조사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동물복지위원회 자체가 그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개 쪽에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고양이 고양이 쪽으로 쪽에 활동하시는 분,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위촉을 해갖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 민간 보호 동물 보호 단체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 개나 고양이들의 그 실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복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닌가 보죠? 여기 밑에 예, 그 저희 복지위원회 소속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나 고양이의 저기 실태 조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선임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태 조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문을 그 구하려고. 자문을 더 예, 구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명수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좀 뭐 어떨까 싶은 고민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명수를 하면 뭐 이런 논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건으로 한 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잖아요. 다른 곳들. 그럼 저도 이렇게 훑어보면 뭐 경기도도 1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광역이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 뭐 10명 이내로 돼 있단 말이죠. 뭐 수원도 3명 이상 뭐 10명 이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라고 이제 하는 게 그럼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조례 조항은 아니지만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까지 저희 그 조항까지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운영상에 지금 현재 우리 동물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제2장에 보면 그 위원회 구성이라고 7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7조에 보면 뭐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 7조 1항을 바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2항에 보면 뭐 위원장이 담당 실국장이 된다. 뭐 이런 조항이고, 3항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조항인데, 그럼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면 수의사 등 동물 보호 관련 전문가야. 두 번째, 동물 보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요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단 말. 7조 사항이. 그러면 이 동물복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수의사 등 동물 보호 관련 전문가나 동물 보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간위원들은 당연직 빼놓고. 근데 현황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의 자료에 보면 현재 위원 명단이 10분이 있어요. 10분 중에 2분이 시의원이야. 즉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평택 시의원을 반드시 참가시키라고 해서 시의원을 다는 게 있어요.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에. 응?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즉 이 민간 위원 몫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특히 농업기술한테 당부드리는 거야. 물론 의원님들한테 협조나 뭐 또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위원회 속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좀 공유되어지고 뭐 이럴 필요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하게는 동의하지만 그냥 당연히 그냥 위원회 의원님들을 참가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된다. 이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의원님들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좀 한정하고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 활동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기본인 거고 저희 심지어 이제 뭐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의원님들 제가 전방위 의장이었잖아요. 구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추천하기가 어려울 정도야. 엄청 많은 곳에서 의원님들을 추천하라고 또 조례가 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이 의원님이 진짜 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싶겠다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의원님들을 한 분 정도 넣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2명을 의례적으로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우리 시 집행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넣어서 그 협조를 구하시려고 하는 좋게 보면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좀 다르게 보면 좀 관성적으로 하거나 일정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위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위원회에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의원님을 한 분 정도 참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명단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또 조례에 시의원이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조항도 없어. 그럼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린 준 민간이란 말이에요. 민간위원회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다면 저도 12명으로 늘리는데 좀 더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다 구성을 했는데 더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럴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늘리는데 필요하니까 12명을 하자면 좋은데 여길 보니까 실질적인 구성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민간위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위촉 기간이 2026년 11월 초에 끝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거의 감안해가지고 위원 구성이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뭐 선관위에서 의원님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시의회 사무국이 좀 협조를 해달라.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뭐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기 시기는 부담이 됐잖아. 위촉해놓는데 또 해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 지금 제목을 보여요.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찾아봐도 이렇게 긴 항목을 다 담게끔 조례가 돼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보호자도 넣고 싶고 복지도 넣고 싶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도 넣고 싶으니까 넣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꼭 넣지 않아도 제목으로 담을 수 있으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통의 제일 많은 조례는 동물보호조례라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담은 데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뭐 이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의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그 안에 있는 항목 중에 주요한 거 막 다 담아서 조례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핵심적으로 갖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걸 뭐로 담을 수 있느냐 해서 담는 것들이 좀 더 전체 이 조례의 목적을 주민분들한테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다. 동물보호센터 조례가 그 조례 항목이 담겨져 있는 데들이 동물보호센터로 별도로 만든 데도 있지만 그냥 동물보호 조례 안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항목을 꼭 제목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하여튼 뭐 명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과 잘 현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이제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 정수를 늘리는 것에만 목적을 갖고 이걸 할 게 아니라 내용상의 위원 구성에 대한 변경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62호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 개정 이유는 신설 또는 폐지된 일부 과학영농시설의 현행화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과학영농시설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과학영농시설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과학영농시설과 장비 기준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는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조례 뭐 정비하시는 거는 잘 하신 거고 사실 이제 보면 다른데 뭐 다른 부서나 다른 시군들도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조례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요. 막 20년 넘은 조례를 제가 그 9대 초반에도 한 20 몇 년 넘은 그래서 아주 옛날 우리 그 유신 시대 때 쓰는 용어 담긴 그 조례가 있어서 개정을 요청을 해서 그 집행부에서 개정을 한 사례도 있는데 이 조례도 이제 98년도에 97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이렇게 된 건데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개정들을 해오셔갖고 해 오셔서 뭐 하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일부 개정 조례안이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질의를 하고 왜 2019년도에는 그 뭐
농업정보실, 농업인 교육 강의실, 뭐 자연테마식물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촌문화체험관, 천연염색관 이런 걸 다 신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오래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과학영농시설 이거 보면 폐지를 시켰잖아요. 많은 부분을. 맞죠? 예,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치즈 가공 체험실, 농기계 자재 전시관, 원격 화상 영농 교육장, 농업 정보실, 농업인 교육 강의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농촌문화 체험관, 천연 염색관, 직업 및 교육생 식당, 그밖의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19년도에 돌아간데도 해도 이게 과학 영농 시설이잖아요. 그럼 직업 및 교육생 식당 이게 과학 영농 시설은 예를 들어 아닌 것 같고 과학 영농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술이나 과학적인 의미를 해서 약간 뭐 연구 실험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어떻게 보면 과학 영농이라는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인 거지. 그러니까 19년도에 이렇게 담은 건 그때 뭐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때는 통합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기존 농센터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이제 조례였습니다. 근데 2020년 그때 19년도에는 그동안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일반적인 아까 의원님께 지적하신 일반적인 시설로 보는 이제 과학영농 시설하기 보기 어려운 시설들은 이제 대부분 농업정책과 관리팀에서 관련 영역으로 좀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조례는 이제 이대로 유지가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전부 개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실질적으로 과학영농에 필요한 또는 소요되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관리 영역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바꿔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과학 영농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그냥 시설들은 다 과학 영농이다라고 해서 이제 담았었던 건데 과학 영농 부분과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설과는 이제 구별하셔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없어진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한 부분하고 실제 이게 과학 영농 시설인데 없어진 건 어떤 게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없어진 부분들은 이제 통합이 되면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또 시설이 그러니까 현재에 맞춰서 이제 시설이 폐쇄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주로 많이 없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고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설이 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운영에 관련된 걸로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생태원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촌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농업생태원 조례에 포함되어서 삭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기계 운행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서 또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이번 과학영농시설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농업환경분석실은 친환경 농업관리실로 바뀐 거잖아요. 명칭이. 네네. 근데 첫 번째 보면 식량작물 시험 연구 포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칭은 이런데 실제로는 일반 자재예요? 아니면 이거는 일반 자재는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원래 이제 그 통합되기 전이나 생태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벼 재배 포장을 운영을 직접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생태원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도 하고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 했던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교리에다 이 포장을 새로 구입해서 지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보충 자료에 별지에 보면은 식량작물 시험 참, 연구 예, 포장이 담아 들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이거 옆에 거하고 헷갈렸다. 그러면 치즈 가공 체험실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일반 시설로 분리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목적 사업을 안 돼서 없어졌었고요. 이번에 농촌문화체험관의 일부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치즈 가공 이제 그 실로 해서 있는 건 없습니다. 합쳐졌다. 일부 예, 예. 기능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처리한다. 농촌문화체험관으로 이제 전체 시설이 이관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별표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기준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개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쭉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없어진 그 주요 장비들이 있어요. 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환경 미생물과는 여기 보면 뭐 액체 자동 포장기, 보관용 선반, 대형 냉장고, 뭐 고압 멸군기 이런 게 있는데 친환경 미생물관에는 그런 게 통틀어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그 통틀어서 돼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미생물관 하면 밑에 미생물 배양실과 저온 시설 이렇게 큰 타이틀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주요 장비에 이제 멸균기, 배양기, 저온 저장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무실이나 자재 창고 요 안에 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기술 실증 그 시범포에도 보면 그 양액 온실 그래서 분무경 지면관수 이게 빠졌잖아요. 이쪽 별표 1의 식량양볼 시험 연구 포장에는 또 과원도 빠진 건 과원이 과학 영농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 자재로 뺀 거예요? 아니면 없어져서 뺀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좀 늘리라고 계획 좀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 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시설들도 없어졌으니 다시 만들기 위해서 좀 농업기술센터도 늘리고 생태원도 좀 늘리고 그 얘기를 3년째 4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제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과학 영농 시설이 더 확장되고 확대돼야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업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시장님도 늘 얘기하시잖아. 평택시의 농업 예산은 절대 줄지 않고 최소한 유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질의를 하면서도 조례와 관련해서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배 작물포가 없어졌지만 거기에 농산물 가공장이 새로 50억이나 들여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 교육관도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시험 포장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농업의 규모가 그만큼 더 이렇게 커졌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지금 해주시면 필요한 건 스마트 농업 시설 같은 시범적인 과학 영농이 농기센터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설치돼서 담겨져야 되는 시기 아니냐라고 또 역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그 유리온실에다가 이제 스마트 시설을 향후에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집행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뭐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목적과 의미들이 이 전달이 돼야 예산 부서에서도 일정하게 그나마 반영이 되잖아요.
양보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걸 양보하는 의원님들 의견을 잘 안 들어줘. 내 거 안 해주면 가만 안 놔둔 이렇게 해야 조금 들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울 때는 싸울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기센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은 좀 많이 양보하셨잖아. 농기센터가. 하여튼 이렇게 조례 같은 그 오랫동안 개정해야 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신 거 수고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 시설을 일반 시설로 과학영농이 시설에서 일반 시설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여 개에서 절반이 이제 과학영농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죠. 근데 20여 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된 것 중에는 완전 폐지되는 건 없잖아요. 아, 그 시설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뭐 그러니까 일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장이나 아니면 저기 농산물 교육장으로 일부 옮겨온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부는 다른 조례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도 보면 면적도 조금씩 차이가 좀 나요. 그 뭐 시설에 따라서 면적을 증감을 좀 시킨 내역도 있죠. 예. 그리고 실증 시범포는 그 유리온실로 이제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증 시범포는 어떤 기술 품종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구 개발하면서 어떤 현장에서 현장의 환경 이런 데서 실종 시범포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리온실이 일반 농가는 현실적하고 맞나요? 근데 그런 환경을 꾸며내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 실증 시험을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유리온실에서는 일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이제 재배하는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관찰하고 데이터를 얻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 그 기술센터에 있는 유료온실은 직원들이 직접 재배하면서 그걸 비교하고 별도로. 그런 의미로 실증 활용하고 시범포는 있습니다. 현장에 또 따로 또 연구하는 곳이 따로 있네요. 네, 관찰포도 있고 관찰포도 연찰포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농가 이제 실증 시험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담소별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영농 하면 굉장히 참 가슴이 떨려요. 과학영농의 이 어디까지인가? 어? 일반 농민들 그래요. 과학영농이 정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과학영농이 와서 모든 게 좀 진짜 순조롭게 농사도 짓고 싶고 무슨 병충해도 예방도 되고 이런 거 등등이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올 수 있도록 좀 통폐합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뭐 말씀도 잘 해주셔갖고 전체적인 질문을 좀 생략하고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영농 시설을 우리 농업 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있죠. 언제든지 농업인들이 희망하면 시설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뭐 실증 시험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그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우리가 자재를 쓰거나 뭐 재료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연구를 하거나 그럼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 동안은?
또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자체 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단체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와서 우리가 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료를 좀 과하게 소비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거의 교육 영역으로 좀 빠져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농가들 이제 교육생들이라고 표현하죠. 교육생들이 그 재료비라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일부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학영농 시설에서도 교육은 많이 좀 이루어졌었나요? 주로 시설을 이용해서 현장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무료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료가 많이 이제 소요되는 부분들은 그 농가 부담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설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지 않나요?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뭐 단체로 와서 견학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농업 그 여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이고, 저희 과학영농시설에서는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토양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토양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주거나, 농업용수가 이제 오염이 됐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또 농업용수에 맞는 기준에 됐는지 이런 분석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식물체에 뭐 잔류농약이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제, 농업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미생물제를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축산 분뇨가 요즘 또 이제 축산 분뇨 적합을 해야 방출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부숙도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주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좋은 사업이신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실은 이게 연구를 해서 우리 이제 농업인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영농 시설에서 좀 뭐 주지시켜주거나 그런 부분도 좋은데, 실은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단체가 어느 뭐 연구를 하고 싶은데 시설이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이 영농 시설에서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방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의 부담금을 이번에 제4조로 삭제를 시켰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자부담을 뭐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비에 대한 부담을 삭제를 해 버리면 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좀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질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굳이 왜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재료도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실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부담을 부과할 일이 많지 않은데 이걸 삭제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농 시설을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좀 추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전부 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그럼 영농 시설이 좀 더 좀 활성화되고 또 농업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의 좀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시설을 정말 이렇게 오픈 잘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이 산업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와서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경비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게 분명히 없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경비가 전혀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에 대한 규정 같은 거는 좀 뭐 일정 기간 좀 세부적으로 좀 담아줘야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전체 과학영농 시설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이제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의 어떤 기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삭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대신 저희들이 어떤 농가들이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 연구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농가들이랑 직접 농가 차원의 이제 그 재배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 좀 이제 배분을 하면서 돈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200리터밖에 200톤밖에 이제 연중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드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삭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미생물 그 저기 생산 시설을 향후에 좀 더 크게 확대를 시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소량 이게 시민들 그러니까 농업인 이외의 분들에게는 저기 조금씩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이제 조례 개정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좀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잘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은 이 시설의 종류가 20개소에서 11개소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11개소로 축소됐지만 이 압축 축약을 해서 뭐 예산에 큰 변동 없고 오히려 또 선진화된 기술을 좀 해야 되니까 예산이 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럼 이 축에 대한 부분이 변동 없이 이 금액 갖고 이대로 11개소로 축소했지만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그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새로 생긴 거나 그런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일반적인 관리 영역하고 기존 과학영농 시설로 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는 이제 차원이라서 저희가 추가되는 예산이 없다 이제 그렇게 비용 축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까 김승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영농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농업인들에 대한 새로운 좀 희망이 좀 이렇게 샘솟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번 기준을 통해서 잘 정리돼서 농업인들의 조례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과학영농 시설 운영 여기 새기술 그 시범포에 보면은 그 저희가 그 과일 종류가 해마다 바뀌나요? 기술적으로?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네.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게 이제 방울토마토 종류하고 메론. 요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주로 시설에서 재배하는 이제 과채류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연구나 막 저 기술에 대한 시설을 다시 좀 연구해가지고 더 다른 뭐 체리 같은 거는 저희는 이제는 저희 평택에서는 환경이 안 되나요? 체리가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이제 그 열매 수확기에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열과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체리 작목이 농가들이 도입해서 했을 때보다 지금 더 그 피해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비가림 시설 등에서 열과 피해를 막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작목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하면서 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평택의 특성에 맞는 뭐 특이한 트렌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친환경 농업 관리로 해서 뭐 토양이나 수질, 식물체, 퇴비, 퇴액비 뭐 분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든 과학 영농 시설이 모든 기술이나 이런 데 전부 접합이 되는 거니까 접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뭐 좀 더 평택에 맞는 좀 농업 생산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갖고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대부분 1년 이게 멜론이나 방울토마토, 노가고이, 뭐 블루베리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새 기술로 들어가요. 그럼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해갖고 여기에 대한 뭐
브리핑을 해갖고 기술을 다시 뭐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환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저희가 대부분 여기서 나온 자료들은 농가 교육 자료라든지 또 특히 이제 새로운 품종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가 그 전문 이제 연구회라고 해서 농가 단위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영농이 지금 여기는 오늘 그 주제는 과학영농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지금 평택시의 과학영농 시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의원님, 네. 네. 농가 단위에서 몇 프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이제 영농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과학 영농이 대부분 실천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영농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과학영농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 농업시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제 기술 요인들이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온실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은 3세대 이제 스마트 온실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온실은 대부분 1.5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제어하거나 외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환경 제어하고 관리하는 이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처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좀 해야 되고요. 이제 온실은 이제 그런 형태고 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 관리라든지 기타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품종을 새롭게 이제 갱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 농법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우리 농업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그죠? 네, 현재 일반적인 농업 규모로 보면 대부분 뭐 100, 심한 경우 100억, 200억 투자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농업인들한테는 평택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어떤 농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을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 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품목이라든지 품종,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뭐 농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부분이고요. 노지에서도 그 재배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위험 시기를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벼농사 같은 경우도 올해 벼농사 이양 시기가 꽤 늦어졌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늦어진 게 아니고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몇 년째 통계 내서 우리가 현재 대로 이양을 하게 되면 뭐 농작물 작황이라든지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늦춰달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가들이 그걸 이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도 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는 젊은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스마트 온실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보호과에서 이렇게 테스트베드 형태로 이렇게 사업들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일반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평택시 농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좀 부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하거나 과학영농 하시면 굉장히 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학영농이라 하면
가장 단순하게 농업을 해야 될 때 필요한 토양, 온수, 그다음에 시비 처방 이런 것들이 일반 농업인들은 이 토양의 상태나 뭐 우리가 쓰는 물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양분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이제 토양 분석이나 물 분석 또 그다음에 시비 처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토양 처방서를 내려주고 그 처방서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과학 영농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덜하고 수확량을 이제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과학영농 시설의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해충 사전 내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병해충이 올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아니까 그런 걸 좀 예방을 하시라라고 농가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부분들도 과학영농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현행 과학영농 시설 운영 방법의 20개 조항에서 지금 11개 조항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사유가 뭐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교육장이라든지 주로 이제 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뭐 교육관이라든지 농촌문화체험관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 일반 관리 시설로 전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보호과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재배 기술과 관련된 또 이제 그런 부분들만 따로 이제 모은 게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9개 항목이 삭제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기존 다른 이제 과라든지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줄었는데 삭감되는 항목이 아니고 다른 과로다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농기자의 전시관, 뭐 영농교육장 그런 부분들은 지도정책과에서 기존에도 계속 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이 항목이 없어지면은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 부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예, 있어요. 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9개 항목이 삭제가 되는 이 부분이 어느 과로다가 이전이 되는 건가 그거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아까 지금 말씀을 김승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김승기 의원님 참 요구하셨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부분에서 삭제된 어떤 시설에 대한 그다음에 누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못 하시고? 말씀드려. 일단 농기자 전시관, 영농교육장, 농업정보실, 뭐 강의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도 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농기 임대 사업장도 지도 정책과에서 관련 별도 조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문화체험관이라든지 천연염색관, 그다음에 아까 치즈 가공 체험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농촌자원과에서 농업생태원 시설과 연관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교육생 식당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그 이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직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배치 현황을 지금 자료를 지금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직원 이동 사항이 있어요? 직원 이동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전에도 이 시설들은 이제 자기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 조례 관리과가 이제 기술보호과다 보니까 이제 기술보호과에서 이제 그 부분을 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전부 개정 조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변동 없이 이 업무를 다른 과로다 이전을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네. 이제 통합하면 2020년 통합하면서 이게 정리가 대부분 다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들 불만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농 계절 근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절 근로자. 지금 평택에 몇 명이나 지금 들어와 있죠? 계절 근로자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계절 근로자 대충 인원 몇 명? 뭐 정확히는 제가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뭐 20명, 30명, 50명, 70명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일자리 경제과 업무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이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예, 그쪽으로 업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래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 왜 초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네. 이제 관련 부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농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일자리 경제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아니 계절 근로자라고 하면은 농업인들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인데 그 일자리 정책과로다가 그걸 이관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현장 의견 들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작년도에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이제 조례안 개정 내용에 오늘은 집중을 좀 해주시고 이제 이번 주 내에 주중에 계속 업무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 좀 자세한 내용들 보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탄 지역에 항공방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군 측에서 허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방제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 7월 17일 날 비행 불승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부대에 저희가 연락하고 해서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부대 담당자하고 제가 집 통화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어제도 보니까 승인이 안 들어져서 어제도 계속 담당자가 연락하고 해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충해 방제라는 거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미군 부대 측에 계속 전달하면서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항공 방제를 연간 1회 정도 하잖아요. 1회? 1회에서 2회 정도 네, 실수. 1회 정도에서 2회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물이 잠겼을 때 병충해가 극심히 발생률이 높은 건데 적시에 항공 방제를 못하게 하게 되면은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희도 그냥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군 부대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째 지금 이제 비행 승인 건으로 미군 부대와 계속 약간 이제 의견 조정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할 때는 올해는 이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제 원만하게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미군 부대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필지가 이제 슈퍼용 쌀단지라든지 현재 농가 필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꽤나 이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좌표를 면적 단위로 이렇게 크게 해서 신청하는 쪽도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부대 측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서류가 좀 이제 간단해져서 미군 부대 측에서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좀 덜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이 부분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만 좀 계세요 좀.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일반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과학영역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조용히 계세요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